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 가격이 일단 8만 달러를 밑으로, 밑으로 내려갔다는 내려가서. 사실에 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그것만큼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법안의 영향이 굉장히 크네요. 생각보다. 법안의 영향도 크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설명 주시겠지만 네. 그 PPI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상당히 있군요. 충격을 많이 줬는데 네.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AI 빨로 다시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네. 만평부터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어제 이제 시장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같이 그려봤는데요. 네. 제미나이가 본 어제 이제 시장 상황은 8만 달러가 뭉개졌다. 네, 클래리티 법안 오늘 밤 11시 30분에 마크업 시작하죠. 네, 이틀 전에 전문을 공개하고 은행위에서 그리고 수정을 하루 동안 받기로 했는데 이 수정안들이 100개가 넘게 쏟아졌다. 그런 얘기들이 100개요? 100개가 넘게 쏟아졌다고요? 네, 그 상세 조항의 조문에 대한 이런 수정, 뭐 문구 수정, 추가 이런 부분들이 100개가 넘게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열심히 치열하게 이 클래리티 법안 이 마크업을 좀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뭐 비트코인이 무너진 거는 뭐 클래리티 법안의 영향도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PPI 영향이 좀 컸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8만 달러 사수라는 네. 집이 이렇게 부서지는 걸 보니까 폭삭. 저기 와장창. 제가 네. 보이네요. 저기 네.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그 왼쪽에서 세 번째 사람이 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네. 그러면서 보시면 어제 이제 저녁부터 쭉 떨어졌거든요. 보시면 PPI가 이렇게 발표가 됐죠. 네, 생산자 물가 4월입니다. 이제 전날에는 CPI가 또 예상치보다 높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 생산자 물가는 사실 가격에 바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생산자들이 이제 가격이 올렸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6% 급등하고 심지어 2022년 이후 뭐 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2022년 3월에 1.7%였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원래 예상치가 한 4.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1.2%가 상회한 거니까 사실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6%라. 요게 근데 네. 재밌는 게 지표가 발표 띡 되자마자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제 뭐 나스닥100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도 이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떨어졌다가 미국 시장은 다시 반등을 했고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반등을 못하고 여전히 8만 달러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또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좀 변화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금리가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 패드워치를 한번 보시면 오늘 아침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가장 연한 부분이 한 달 전,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 하루 전, 오늘 당일인데 요게 금리 전망이 올해 연말 12월 FOMC 때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예상치인데 자, 지금 보시면 사실 뭐 유지까지는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하에 대한 이제 시장 예상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30% 정도 근접을 했었다가 지금 거의 바닥으로 갔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인상에 대한 부분은 한 달 전 한 20% 초반에서 최근 오늘 기준으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정도로 이제 이게 기준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는 금리 인상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 기조가. 그래서 금리 정책 방향이 당연히 이제 연내 인하는 물 건너갔고 유지를 하다가 내년엔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예상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보고 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덜 떨어진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사실 PPI가 숫자가 무섭게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화제가 되긴 했는데 CPI가 떨어졌을 때부터 패드워치는 좀 반응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PPI가 사실 다음 달 CPI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경향성이 좀 더 강화됐다. 요 정도로 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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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PPI 발표 전후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발표 후에 쭉 떨어지고 이제 이 79,000달러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뭐 78,000달러 후반까지도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79,000달러에서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잘 사수하지 못했을까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PI 쇼크가 조금 비트코인에 바로 반영이 된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나스닥이나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를 보시면 이 지수를 보시면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S&P는 뭐 강보합보다 살짝 높은 정도고 다우존스는 좀 내렸는데 이런 AI 쪽이나 뭐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좋다 보니까 금세 이런 부분들은 방어가 된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할 만한 뭐 프로젝트들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나 거시경제 상황에 많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회복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유가는 이제 뭐 방중 일정을 시작을 했죠. 미중회담을 앞두고 살짝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날보다 한 1, 2달러 정도 내려간 상황이고 비트코인을 왜 떨어졌냐, 왜 방어를 못했을까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이 스트레티지와 좀 연관이 있었지 않나라고 좀 봤는데요. 우선 스트레티지가 월 배당을 연구 우선주를 통해서 1회씩 하고 있잖아요. 이 STRC가 11.5%라는 배당률로 이제 그 연구 우선주를 스트레티지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3월, 4월, 5월입니다. 일단 3월에 좀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 조금 덜 팔렸고 5월은 좀 이제 아직 집계치가 많이 나오질 않아서 전날 기준으로만 일단 했던 걸로 좀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배당락일인데 이거는 사실 정확하지 않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5월에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STRC가 잘 안 팔렸다라는 건데 이게 잘 안 팔렸다라는 건 곧 이 스트래티지가 연구선주를 발행을 해서 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하는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원하는 만큼 이제 생각보다 좀 판매가 부진하면서 5월에 들어서 좀 비트코인 현물 수요가 스트래티지 쪽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SEC 자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STRC 주가를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STRC의 액면가가 100달러거든요. 여기가 지금 100달러고 이 선이 요 선이 99달러대입니다. 지금 4월 15일 배당락, 지난달 배당락 이후에 최근까지 그 STRC의 연구 우선주, 그러니까 STRC 연구 우선주의 가격이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액면가 이하로 계속 거래가 됐다는 건데, 스트래티지는 액면가 이하로 STRC를 이제 찍게 되면 사실 손해이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일 때는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STRC가 발행이 됐나 한번 찾아봤더니 SEC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4월 이게 5월 4일에 제출한 겁니다. 이게 4월 27일부터 5월 3일 동안 연구 우선주를 STRC 하나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비트코인 현물 매수의 수요를 한 축 담당하고 있었던 스트래티지가 사실 이달 초에 좀 사이클이 발행 후에 1, 2주 동안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면서 비트코인 이 8만 달러 방어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게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달과 지지난달 같은 경우는 월간으로 이제 몇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지금까지 계산된 걸로는 한 이번 달은 5천 개 정도 사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오늘 벌써 날짜가 14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날짜도 오늘 밤이면 14일이고 네. 15일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리고 내일 한 이틀 정도가 바짝 STRC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살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네. 현재 예상되는 지금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지금 예상치는 약 5천 개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멈추게 되면 사실 이제 월간으로 보면 그만큼 매수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가격은 8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네. 클라리티 액트 민주당 쪽에 100개 이상의 수정안 제출됐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준비를 해 오셨네요. 네, 일단 디파이 부분에서 많은 수정안들이 나왔습니다. 네, 엘리너 테럿이라는 크립토인 아메리카 기자입니다. 크립토 정치 전문 매체인데 이 기자가 이제 어제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 보시면 상원은행의 위원들이 명확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100개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을 했는데 특히 디파이 부분,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얘기 드렸던 부분 중에서는 디파이가 비커스터디, 비수탁 개발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세이프 하버를 적용하자. 그러니까 뭐 안정장치, 뭐 좀 이 규제에서 좀 적용받지 않도록 좀 자유롭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꽤 컸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주로 이제 디파이 쪽도 규제 대상에 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AML이나 이런 규제 준수 부분에서도 좀 폭넓게 디파이 프로토콜까지 포함하자. 그래서 디파이 규제를 좀 더 강경하게 진행하자.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전통금융처럼 KYC, 뭐 AML 다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수정을 원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개정안에는 이제 뭐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또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금지도 담겨 있고 이런 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보상 관련해서 또 문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비수탁 디파이 개발자들에 대한 좀 세이프 하버가 완전히 사라지는 쪽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노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네.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와,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긴 합니다. 왜죠? 그러니까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미 흐름 자체가 좀 중앙화적인 금융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디파이가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에는 월가의 금융사들이 금융 상품을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파이가 하는 역할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 구도가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왜 이거를 못 살게 구는지 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돈이 도는 거에 대해서 큰 지장이 있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디파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고유의 영역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클래리티 법안 이후에 디파이 규제를 해서 유동성이 덜 들어올 거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또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공화당에서 이걸 막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이 비통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이 부분은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발자 보호를 하고 디파이 프론트엔드에 뭐 이제 KYC, AML 이 의무를 조금 이제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미 네. 이제 얘기가 다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이제 작업하시고 빌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은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개 그래서 조항이지만. 100개의 조항이고 이제 아마 이거는 보니까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도 제한이 되기는 했네요. 이렇게 조항별로 뜯어 보니까. 이제 네.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뭐 어차피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디파이 관련된 내용들이나 그 외에 이제 수정으로 제한된 내용들을 일부 가져온 거고요. 요 내용, 클래리티 관련해서는 뒤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7번에 보면은 비통제 개발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 삭제라고 돼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네. 얘기하는 핵심이죠. 그렇죠. 네. 저걸 하면 세이프 하버를 22번도 삭제하자. 그렇고. 네. 네. 저걸 하면 디파이를 새로 못 만들게 될 테니까. 그렇죠. 네. 더 이상 미국에서 디파이 프로토콜, 그러니까 미국 국적으로 뭔가 내기가 좀 어렵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본 게 아무래도 이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면서 8만 달러 심리적 지지선을 이제 사수하는 데 실패하는 데다가 이제 PPI가 발표가 되면서 8만 달러가 깨졌죠. 그러면서 이 한 7만 9천 달러 후반대에 좀 매물이 그 포지션들이 좀 쌓여 있었는데 이 롱 포지션이 좀 대거 청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 8만 달러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7만 9천 달러대에서 가격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네. 방송 중에도 뉴스 아마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베이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몇 시간 전에 도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관세 얘기도 하고 뭐 이란 전쟁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대만 얘기도 네. 좀 할 거고 아마 AI 얘기도 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오늘 이제 위험자산 시장이 엄청 좀 맞습니다. 등락이 심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관련된 이제 국제 뉴스들은 좀 중요한 게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간단히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시 주석과 함께 뭐 관세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란, 대만, 그리고 뭐 다양한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또 관세 정책을 좀 얘기할 걸로 예상이 돼서 네.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란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와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중국 기업들이 이란과 무기 지원을 좀 무기 거래를 하겠다는 이제 내용의 뉴스가 뉴욕 타임즈에서 나와서 국내 매체에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이란과 은밀하게 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지원해주겠다는 모의를 했고, 근데 이걸 바로 보내면 들킬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 같은 제3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 국가를 통해서 이제 무기 지원을 좀 모색하겠다라는 내용을 미 당국자들이 전에 듣고 이 내용을 또 보도가 된 겁니다. 아, 지금 막 도착해가지고 환영 행사 네. 하고 있다고 속보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저게 어떤 굉장히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뉴스 자체는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요. 지금 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CPI, PPI가 둘 다 엄청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 원유 가격이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호르무즈를 열어야 되는데 호르무즈를 그럼 누가 열 거냐? 지금 이제 미국은 어쨌든 역봉쇄를 하고 있지만 이걸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란을 이제 백기 들고 나오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그쵸. 이제 분석이 네.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중국 보고 이 역할을 좀 맡아라. 너네들도 지금 원유 수급이 안 되고 있잖아. 힘들잖아. 네. 라고 해서 사실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주로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제 PPI가 딱 나왔을 때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정상회담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바로 해결이 되겠지. 네, 하는 해결이 되면 희망. 물가가 내려갈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무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는 핵무기 관련입니다. 네. 핵무기를 어떻게든지 개발 못하게 우리가 하겠다. 이 얘기를 최근 한 1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서너 번 반복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미 뭐 없어. 그냥 이게 되면 핵무기. 승리한 거예요. 네. 미국은. 그렇게 아마 얘기할 텐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핵무장을 이란이 못하게 하는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를 여는 문제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핵무장에서 좀 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이 왜 그걸 도와주겠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또 중국 말도 안 듣겠죠. 네. 그런 뭐 누구의 말도 안 듣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호르무즈 상황이 자기 되면. 막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조금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불안한 거는 이 일정이 짧다는 건데 2박 3일이라서 2박 3일 안에 요게 이제 타결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저희는 조금 이제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지 않나. 한동안 안 좋겠네요. 그런 네.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클라리티 법안 마크업이 이제 오늘 한 12시간 후에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예. 딱 12시간 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쟁점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쟁점 정도로 봤을 때는 한 3개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수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윤리 조항이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은 그리고 이 표 확보, 마크업 통과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잘 진행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 개씩 쪼갰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오늘이 마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상임위 통과.
네. 인 거고. 은행 상임위. 그리고 이제 아직 본 회의가 언제 열릴지 같은 거는 얘기가 안 나온 거죠? 아직 날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더 말씀드리는 건데 수정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거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유명하죠. 스테이블 코인 수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크립토 기업들이 연준의 마스터 계정에 접근하는 걸 좀 차단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수정 조항도 추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리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 확실성 조항을 좀 삭제를 하자. 네. 이게 무슨 소리죠? 규제를 확실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가요? 좀 더 엄격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네, 그런 취지의 이 수정안을 제출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도 탈중앙화 책임혁신 섹션을 신설을 하고 재무부에 이걸 좀 관할을 위임하자라는 조항을 또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크리스 반 홀른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좀 비슷한 윤리조항 대체제가 언급이 됐는데 대통령, 부통령, 고위공직자 등, 그러니까 연방 공직자 등 이제 고위공무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홍보하는 걸 금지하자. 이거 좀 윤리조항을 대체하는 식으로 또 수정안을 낸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왔고요. 중요한 게 아무래도 윤리조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윤리조항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좀 찾아봤는데 이 윤리조항에서 볼 때 재밌는 부분이 이 윤리조항을 가지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네, 의원들이 일부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12일과 13일에 거쳐서 비공개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 회의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은 모레노 공화당 의원, 그리고 갈레고 민주당 의원, 루미스 공화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좀 참석을 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이제 강경 클래리티 찬성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레노 의원은 7월 4일 골든타임 안에 무조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윤리조항을 추가하자는 민주당 갈레고 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면 이제 갈리브란트는 별도로 합의를 또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 쪽을 향해서 헛소리, 이 윤리조항을 넣자는 건 서커스 같은 얘기다 하면서 엄청 짜증을 내고 회의를 파행하자 이런 식으로 좀 회의를 업자, 빨리 법안만 통과시키자 이런 지금 그 4분면을 그려오셨네요. 거기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각 의원들의 입장이. 네.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네.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의 참석한 의원과 이제 별도로 협상을 진행한 의원들을 모두 포함한 거고요. 이 모레노 의원이 강경, 여기 길리브란드 의원, 이 민주당 의원이 윤리조항 없으면 나 무조건 반대라고 했던 의원인 거죠. 완전히 반대점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톰 틸리스가 가운데 있는 주황색인 거죠? 네. 거기도 지금 윤리조항 없으면 반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간에 파란색이 루벤 갈레고라고 읽어야 되나요? 루벤 갈레고 맞습니다. 갈레고. 네. 네, 의원도 민주당 의원이고 민주당 쪽인데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쪽인가 보네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뭘 봐야 되냐? 결국에 이 조항을 넣든 안 넣든 네. 무조건 대통령 서명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관건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회의는 대충 끝났고요. 네. 조항을 넣든 안 넣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윤리 조항이 사실 빠지게 되더라도 통과는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마크업에 필요한 표결은 그러니까 네. 공화당으로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으로. 네. 근데 이제 윤리 조항이 추가가 될 수 있느냐 또는 이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느냐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지금까지 클래리티 법안을 진행을 하면서 윤리 조항이 다 디펜스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함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농업이 그러니까 1월 12일에 그러니까 상원 은행위에서 이 수정 그 절충안을 얘기를 했을 때도 윤리 조항 같은 거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1월 29일 농업위에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마크업을 진행을 할 때도
이 윤리조항 같은 건 우리 상임위의 소관이 아니다. 윤리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디펜스를 하고 윤리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상임위, 은행위 이제 그 수뇌부의 입장과 똑같은 거죠. 윤리조항 포함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전에 이런 윤리조항 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좀 분쟁이 있었던 적, 이런 좀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나 찾아봤더니 몇 건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법안 본체와 별도로 이 윤리조항을 넣어야 되는 경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됐던 적이 있었는데, 좀 비슷했던 게 14년 전에 그 스탁 액트라는 뭐 공직자들의 내부자 거래 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이 윤리조항을 넣자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윤리조항 때문에 5년간 얘기가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법안에서 이 윤리조항을 포함하자라는 내용이 나왔었지만 결국 뭐 본회의나 상임위 마크업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포함이 됐었는데 결국 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 윤리조항을 포함하자는 얘기가 약해지면서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리조항이 빠진 채로 통과된 전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이름 막 나오고 너무 이제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 상임위 통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본회의는 안 잡힌 상태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임위가 통과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상임위가 통과됐을 때 일단 시장에서 예측하는 건 9만 달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9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좀 나왔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프라고 저희 이제 크립토플레이스에서 종종 언급되는 분석가죠. 이분의 분석이 나름 좀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선이 8만 3천 달러에서 8만 4천 달러 중반대에서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지지선은, 심리적 지지선은 7만 8천 달러에서 7만 9천 달러에서 이제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지지로 갖고 이제 8만 달러를 넘게 된 다음에 그 8만 달러 초중반 선을 넘게 되면 9만 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자체는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기 전입니다. 근데 지지는 78에서 79K, 그러니까 7만 8천, 7만 9천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그 가격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항이 8만 3,400에서 8만 4,60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간상 다 소개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저항은 거기지만 어쨌든 지금은 저희는 지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가격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좀 좋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뒤에 조금 더 있긴 한데 약간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또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네, 감사합니다.